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박다르크라는 말을 씁니다. 박다르크. 네, 바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26살 된 여성이죠. N번방 사건을 깊게 조사하고 그 피해자들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그런 이력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전격적으로 영입이 돼서 그것도 거의 당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이 됐던 그 여성이 바로 박지현. 모습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요즘 뭐 TV에 워낙 많이 나오고 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다 아실 겁니다. 아, 저 박지현 알아 나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과 함께 회의 참석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호중과 박지현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 그리고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모습을 이렇게 함께 잡아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면은 박지현 뉴스, 박지현 이러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쓴소리, 이거를 겁도 없이 연일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제, 어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하겠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 90도로 절을 하는가 하면은 586 용태,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586 용태론을 들고 나왔고, 동일 지역구에서 4선 인사한 사람들,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다시는 출마하지 말아라. 3선까지만 해라. 동일 지역구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최강욱 의원 있죠? 네. 남성의 자유행위에 해당되는 말을 썼다가 그것이 논란이 되자 뭐 짤짤이라고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비아냥을 샀던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이제 윤리심판원에 넘겼는데요. 윤리심판원이 이것을 6월 1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뭐 어떤 징계를 하면은 안 좋을 수 있으니 윤리심판원 회의를 6월 20일 날 열겠다고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 비상징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박지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야, 6월 1일 이전에 징계를 해야 그 중도층, 중도권에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일부라도 살 수 있지. 선거 다 끝난 다음에 징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거죠. 그 586, 이른바 이제 586에 해당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뭐 3선, 4선, 5선, 이런 사람들은요, 박지현 위원장에게 아버지뻘입니다. 아저씨뻘. 그러니까, 가령 딱 60이 되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있다고 그러면, 박지현 위원장하고 34살 차이입니다. 34살. 아저씨, 아버지 충분하죠. 그런데 막내딸 격인 박지현 위원장이 회의만 열리면 반성해야 된다. 586은 물러나야 된다. 떠나는 자의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느냐. 아름답게 떠나라. 폐부를 콕콕 찌르고 있는 겁니다. 전곡을 찔렸을 때 아픈 겁니다. 이제 그러자 윤호중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 뭐 김민석,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회의석상에서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다는 겁니다. 왜 불그락푸르락 했을까요? 부끄러우니까. 참을 수가 없으니까. 딸 같은 비대위원장한테 그냥 이 싸다구를 맞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분의 늪에 허우적대고 있다.
그것은 26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용퇴론을 꺼냈고 그 다음에 작심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년월일이 60년대, 60년, 61년, 62년생, 62년생이 올해 딱 환갑이네요.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그 사람들. 다 중진들이죠. 그 의원들은. 아마 불편한 심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만 열면은 뭐 삿대질과 고성이어가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책상을 땅 치고 문 닫고 나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말로는 자기가 박지원의 논리를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586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로, 논리로, 명분으로 싸움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책상 엎어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뭘 더 어떻게 하겠어요? 큰 소리를 쳐도 박지원이 맷집 좋게 작심 발언을 하니까 아저씨 뻘 되는 이 중진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서 문 닫고 나가려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쩌면 호남을 빼놓고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당 지지율하고 큰 격차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는 인물론도 아니고 이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구도론입니다. 저도 선거물 공보 지금 받아서 저기 쌓아놓고 있는데요. 쭉 봐도 이 사람이 무슨 당인지 이 사람이 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전부 다 처음 보는 얼굴 듣보잡들입니다. 뭐 그중에 전과자도 많은 것 같고 기초의원, 광역단체 의회 의원, 뭐 교육감 뭐 이럴 때 선거 투표 어디다 한 줄 아십니까? 정당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사뭇 크게 뭐 15%포인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것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열세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다. 지금 뭐 여기저기에서 경합이다, 박빙이다, 초박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은 그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단 2년 전에 2020년 4월 15일에도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희희낙낙하고 있다가 아주 참패를 당했죠. 깨박살이 났죠. 180석. 처음에는요 국민의힘 지들이 180석이라고 그랬었어요. 뚜껑 열어보니 완전 거꾸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자만심에 빠지는 쪽이 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의 지금의 모습은 자중질환이다. 그건 박지현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잔다르크처럼 혈혈단신으로 쓴소리에 칼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홀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윤호중, 박홍근, 전해철 뭐 전부 다 자기 지역구에서 연속 3선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박지원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내후년에 총선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박지원이 와가지고 칼끝을 딱 턱 밑에 들이대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나가세요. 이분이 마지막 나가세요. 그래 뭐라고 했답니다. 자리를 보고 이 얘기를 해라.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 당이 꼭 네 주장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타이르듯이 얘기를 했겠죠. 꼰대들이 그랬더니 박지원 위원장이 그러려면 왜 나를 이 자리에다가 불러 앉혔습니까? 응? 이런 소리 하라고 갖다 앉힌 거 아닙니까? 아저씨들이 뭐 의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는 그냥 조용히 얌전한 미소나 띄우고 있다가 박수나 치다가 그러게 가라고요? 나는 그리 못합니다. 나는 짠다르크예요.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글쎄요. 이게 민주당이 일부러 이러는 걸까요?
국민의힘 자만심에 빠지라고? 아무튼 이번 선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명심과 윤심의 대결이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2차 전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만, 그러나 좀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재명심은 다 했다. 이재명은 다 했다. 사실 현장에서는 명심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역효과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명심은 떠나고 윤심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권 안정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 이제 그겁니다. 지난번 3월 9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와 비슷한 구도가 또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